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달 주기 에릭슨의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성격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학령기 전, 그러니까 유치원 시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학령기,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입니다. 보통 한 6세에서 12세까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우리가 근면성실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면성 같은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스스로 숙제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내가 뭔가를 성실히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않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성실하다고 학교에서 인정받거나 아니면 여러 주변에 그래서 어떤 이런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비활성 그야말로 여튼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에릭슨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잠재력을 개발하고 키워주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 잠재력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갔을 때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능력을 어떻게 잘 개발되도록 해주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시기는 아닌데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거의 원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 학령기 조금 전에 그야말로 한 5, 6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유치원 다니는 요 무렵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보통 알죠? 신발을 꼭 거꾸로 신어요. 이렇게 왼발 거를 오른쪽에 신고 오른쪽을 왼발 쪽에 신고 이렇게 합니다. 여튼가 그러는데 이 아이는 항상 그 신발을 오른쪽은 오른쪽에 신고 왼쪽은 왼쪽 신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러다가 봐보니까 이 아이한테 늘 대해주니까 진짜 얘는 정말 여튼가 영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내가 정말 영리하구나. 그리고 뭔가를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 보면은 자기가 늘 들었던 칭찬이 신발을 이렇게 안 바꾸어 신는 오른쪽 왼쪽 안 바꾸어 신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어떤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는 계속 그런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튼가 공부도 잘하고 여튼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실제 그 근거는 봐보면은 굉장히 정말 여튼가 사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아동들에게 있어가지고 칭찬이라든지 또 이 아이가 뭘 잘하는가.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그죠? 우리 아이 어떤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음악, 미술, 영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셔요. 어느 거에 어떤 얘가 재능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아주 잘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유능하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는 같은 뭐든지 잘 못해 이와 같은 어떤 열등감 소위 말하면 비활성이 생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마다 발달 과제에 대한 어떤 이론을 들어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으시죠? 저도 제 아이를 키울 때는 이런 이론 같은 거 몰랐어요. 그냥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는 내가 이 시기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키웠는데도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가 잘 키웠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잘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가 어떤 이론적인 어떤 기본 바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남들 키우는 대로 키웠어요. 그랬는데도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랬는 걸 보면은 아이도 스스로
어떤 부모가 꼭히 뭔가를 해주고 어떤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도 그야말로 하여튼가 스스로 잘 자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학년기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청소년기, 소위 말하면은 이제 중학교부터 대학교 과정까지를 주로 우리가 20세 대학교 가기 전까지를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에릭슨은 본인 스스로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주목했듯이 이 시기에 나는 누군가, 내 정체감을 소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누구인지 잘 몰라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은 봐보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시죠? 부모 말 안 들어요. 다 똑같은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는데 이 친구하고도 여튼간 잘 지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하고 같은 방에 있는 것만 해도 여튼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보다는 오히려 친구의 말을 더 신뢰해요.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봐보면은 진짜 쟤는 왜 저러나 하는 생각하지만은 이 시기의 어떤 발달 특성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여튼간 나가서 여튼간 친구들하고 어떤 농구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체험 같은 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죠? 우리가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아시죠? 입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 시기에는 공부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잘하는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는데 실지에 이제 이론에 따른다라면은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뭐 축구 동호회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동호회를 해봐 보면은 본인이 거기에서 맡은 역할, 그야말로 리더로서 어떤 이 전체 모이라 우리가 언제 뭐를 하자 어떤 리더의 어떤 자질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그 중에 이제 항상 동아리도 가보면 아시죠? 총무도 있어요. 그런 어떤 총무의 일을 잘하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내가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이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우는 반면에 나는 리더는 아니지만 어떤 꼼꼼하게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잘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역할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를 경험하면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입시 과정과 연계되면서 이 과정을 못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선배라든지 그 어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잘 지내게 되면은 우리가 성실, 그야말로 약간 충성심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충성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직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은 정말 같은 거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잘못 어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거절이라는 걸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 갖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떤 생소한 역할 같은 거 하게 될 걸 맡긴다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거에 들어오면 겁내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나 진짜 하여튼가 그거 좀 자신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를 이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유예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말을 하자면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타임아웃을 갖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시기에는 많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을 활동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정체성을 못 찾고 정체성이 혼미되었을 때는 나중에 봐보면 약물이나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만성적 비행이라든지 병리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춘기 때 부모들은 다들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아이 스스로는 자신이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떤 역할을 잘하고 이와 같은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봐보면 늘 친구들만 좋아하고 부모 말은 안 듣고 그리고 막 부모하고 많은 갈등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아이들도 독립하게끔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청년기입니다. 이 청년기는 과거에는 이제 그야말로 대학생에서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를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한 2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뭐 결혼이 너무 늦어져서 24세라는 말을 쓰기가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합니다만은 주로 시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결혼하기 전까지의 어떤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때는 이제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애정 관계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정 관계 갖는 거는 내가 어떤 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데까지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한 여성을 좋아하는데 이 여자만 좋지 그 부모라든지 그 친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부모라든지 그 여자친구의 또 어떤 친구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한테까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고립감, 소위 말하면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일이라든지 사랑의 어떤 대상을 찾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요. 그야말로 자기한테 몰두하는 겁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초식남 갖는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고요. 그야말로 자기 혼자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입고 이런 남자들의 어떤 사회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성격 발달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후에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또 문제들에게 직면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을 이 에릭슨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장년기, 그야말로 결혼을 해서 노년기가 되기 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생산성 대 침체라고 에릭슨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산성 갖는 거는 내가 낳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런 어떤 세대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다음에 살아갈 어떤 사회에 대해서 걱정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러지 못하고 오로지 이제 자기한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내 아이,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넓다면 내 아이까지 아니면은 타인한테는 관심이 없고 우리 세상이 이제 그야말로 내 아이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들한테까지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그는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부모의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벗어났어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봐보면은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어떤 사회 활동도 생산성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따져 봐보면은 흔히 얘기가 수학자가 주로 한 40대 이 무렵에 유명한 수학자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학 같은 거는 젊은 시절에 어떤가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40대에 오면서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예술이라든지 생산성을 최대한까지 이루는 것을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시기에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다음 살아갈 세대라든지 이런 데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한테만 관심을 갖는 것을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침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질 것인지 하는 부분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떤 발달 특성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년기, 그야말로 결혼을 해서 노년기 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때 많은 어떤 창작 활동도 하고 또 그야말로 여튼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입니다. 그죠? 이 노년기에는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애 주기로 봐본다라면 과거에 이 노년기는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사망 연령이 하여튼간 60세 환갑 조금 넘고 뭐 이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이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평균 한 30년 정도를 보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발달 단계보다도 길어졌는 생애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일괄성 또 통합성이라든지 전체성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이제 잘 발달을 하면은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절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인류라든지 어떤 동족 이런 데까지 관심의 영역이 주로 넓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시기를 노년기를 잘 보내게 되면 지혜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주로 경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노년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쭉 과정 중에서 보면은 그 중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어떤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에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 내 일생 동안 봐보면은 진짜 굴곡진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그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오늘의 내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나아가는 거는 그야말로 과거에 좋고 나쁜 이런 모든 시절을 겪어서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다라면 괜찮은데요. 이와 반대로 내가 그때 40대에 어디에 땅을 사놨으면 지금 재벌이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왜 못 샀는가 하고 어떤 한 시기에 매이는 겁니다. 이 한 시기에 매여 갖고 계속 후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여튼가 뭐를 배웠다라고 의뢰했으면 지금 현재 내가 의뢰됐을 건데 하면서 그 어떤 한 시기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시기에 이런 좋은 기회도 놓친 적도 있고 이런 좋은 기회에 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자기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에릭슨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의 어떤 발달 단계,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회와 어떻게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회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릭슨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 거라든지 또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신다면은 이 또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직접 배울는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